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0주차가 넘고 11주차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몇 주 동안 저희가 지켜봤던 대입 상담 캠프라는 행사를 가지고 최종 견적서를 어떻게 저희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그 나라장터에서 이제 그 입찰 공고문과 가업 지시서를 다운 받았을 건데요. 그리고 엑셀 파일 하나 더 붙어 있었던 게 있었죠. 예, 그 아마 산출 내역서에 항목이 들어가 있는 엑셀을 다운 받으셨을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 시트에 뭐 세부 이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그 시트의 내용을 보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항목을 보기 전에 견적서에 들어가는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예, 보시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견적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뭐 가운데 영어로 있는 부분이 뭐 견적서라는 영어의 의미인데 이 단어를 빼고 뭐 견적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산출 내역서를 하든지 그 텍스트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견적 항목을 공통된 내용으로 대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위에 표는 어차피 저번에 제가 견적서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빼고 밑에 보시면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이제 뭐 현수막, 제작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대구분을 이제 제작물로 하면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 산출 내역서가 있기 때문에 산출 내역서의 항목으로 일단 견적을 정리해서 여러분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어느 행사장의 구성인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구분 1은 이제 대학정보관과 학과체험관, 뭐 기본 부스 이렇게 이제 명칭이 되어 있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항목과 수량을 해서 총 금액이 얼마가 나왔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견적 항목 양식이 지금처럼 이제 맞춰져 있으면 분류 어, 를 이제 그대로 그 삽입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건비, 무대 시스템, 행사장 조성, 제작물, 렌탈, 대관비, 식대, 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보통 구분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같이 가업이 이제 그 존별로 그 내용이 좀 많을 경우에는 존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입 상담 캠프 용역의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산출 내역서에 별도 파일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의 첫 번째 구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목입니다. 항목은 구분 내 삽입되는 경적 항목의 대주제를 이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주처에서 단어만 보고 어떤 내용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대학정보원에 들어가는 부스가 이제 항목이 되는 거죠. 뭐 바닥재, 뭐 이제 바닥에 까는 이제 카페트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항목은 간단한 단어로 해서 이게 여기에서 어떤 거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세부 내역은 어떤 내용이냐? 항목의 세부 설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 상담 캠프의 산출 내역서, 세부 내역서 시트를 보면 항목의 크기, 색상 등 구체적인 스펙을 기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그 대입 상담 캠프는 이제 보통 행사 용역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좀 많이 과하게 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이분들이 이제 발주처에서 행사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작년에 이제 그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 붙이는 것도 편하고 이렇게 냈을 때 이제 업체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제 가업을 벗어나지 않는 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입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대행사가 굉장히 좀 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세부 내역이 구체적일수록 이제 단가의 변동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업체들한테 이 스펙으로 이렇게 이 수량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냐 뭐 이렇게 이제 견적을 묻고 받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단가입니다. 견적 항목의 한 개 기준의 금액을 단가라고 하는데요. 보통 행사 견적서에는 부가세를 가장 마지막에 산출하므로 단가는 부가세 미포함 금액을 삽입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단가에 부가세를 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전체 금액을 이제 뭐 2천이면 2천 딱 맞춰야 되는데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좀
적기가 애매하다 할 경우에는 그냥 부가세 포함해서 짝짝짝 해서 그냥 다 합쳤을 때 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생활을 하시면서 부가세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이제 생활하시진 않는데 회사 일을 하게 되면은 부가세는 어차피 세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별도로 제일 마지막에 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이제 한 개 수량이고요. 그럼 첫 번째 부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20만 원인데 수량이 92개예요. 그러면 이제 뭐 최종 금액이 이제 92를 곱한 게 되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량은 이제 항목의 투입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한 개를 기준해서 작성을 하고 해서 이제 개수로 환산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일식으로 해서 이제 단가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테이프 커팅 연출 소품 하면은 가위도 있고 장갑도 있고 왜 받치는 쟁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테이프도 있고 그 다음에 봉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개별 단가를 하나하나씩 넣게 되면은 나중에 뭐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게 왔다 갔다 변동이 많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행사가 이제 입찰을 이제 참가할 때는 견적을 좀 러프하게 넣는 편이에요. 넣고 이제 변동이 될 거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뭐 저희가 이제 이 견적을 넣었던 건 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 맞춰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단가를 이제 견적서를 맞출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물론 좋은데 나중에 협의할 때 좀 저희 쪽에서 귀찮아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좀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어차피 개별 수량이랑 뭐 소요량, 기간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지를 해줬으니 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산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수량과 이제 뭐 소요의 기간 뭐 요거를 이제 다 곱해서 단가랑 곱한다. 그러면 이제 이 항목의 견적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요량과 기간인데요. 이 내용들은 뭐 어차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목 수량 1에 투입되는 개별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소요량까지 견적서에 넣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 수량과 기간 정도만 넣는다 보시면 되고요. 보통의 견적서에는 소요량이 들어가진 않지만 대입상담 캠프 산출 내역서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삽입을 한 것 같고요. 소요량이 삽입될 경우에는 단가의 소요량을 한 개 기준으로 삽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간은 여러분들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일별 금액 산정 항목을 이제 투입 기간에 기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체 계약 시 이제 일별 금액이 산정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일로 뭐 일식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행사일이 긴 경우에는 일별 단가 산정으로 기재하면 단가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끝난 행사는 뭐 다 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예를 들면 3일 동안 하는 뭐 전시 행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하루 나와 있나 3일 나와 있나 금액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발주처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당연히 다르겠죠. 하루만 나오는 거랑 이제 당연히 뭐 이틀 더 나오면 인건비 부분이 어차피 뭐 들 거고 그다음에 장비비나 이런 것도 다른 데 가야 되는 기회비용이 이제 좀 상쇄가 되니까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게 맞는 이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일식으로 표현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영상 LED 200인치 시스템을 뭐 3일 동안 하는데 600만 원의 단가를 넣으면 200만 원짜리가 뭔 600이나 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200만 원 곱하기 3일 하면 600인데 원래 하루 하면 200인데 3일 동안 하기 때문에 600이라는 청구의 견적이 나왔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일수가 기니까 금액이 올라갔구나라고 발주처가 받아들이기가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저희가 뭐 일별로 넣을 수 있는 건 일별로 넣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업계 형식상 이제 좀 일식으로 이제 견적서에 집어넣어야 되는 항목들은 이제 뭐 일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구매하는 것들은 전부 다 1일이겠죠. 뭐 유니폼도 1일일 거고 그리고 뭐 스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일별이 이제 환산이 들어가서 뭐 8만 원에 뭐 진행 요원이 10명이 있는데 요거 3일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일별로 이제 다 써가지고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소요량과 기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다 합치면 이제 금액이 나옵니다. 네,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적 항목의 최종 금액을 이제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뭐 소요량 있을 시에는 소요량 곱하기 기간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합을 이제 뭐 최종 금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적서를 엑셀로 작업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식 서식이 뭐 한글이나 다른 뭐 워드나 뭐 기타 이제 오피스 문서 중에서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을 입력을 하면은 금액을 저희가 계산하진 않고 그냥 수식만 걸어 놓으면 알아서 뜨게끔 이렇게 돼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든 엑셀로 작업을 한다라고
라는 뭐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고란에는 항목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고의 멘트를 뭐 쓰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테이프 커팅 소품 같은 경우 뭐 인원수에 따라 견적이 바뀐다 라든지 뭐 저희가 이제 세부 내역에 일식으로 표현할 때 뭐 15명 기준 이렇게 이제 뭐 표시를 해 놓겠죠. 그 뒤에 이제 비고에는 이제 인원 변동 시 이제 금액 변동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써놓기도 합니다.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고에는 사실 글자가 막 많을 이유는 없어요. 지금 여기 대외상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산출 내역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저희가 따서 넣었는데, 사실은 뭐 비고에는 내용이 뭐 굳이, 왜냐면 너무 많으면 사람 그 발주처의 담당자가 다 읽게 되면 오히려 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것만 뭐 몇 가지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 견적서에 있는 이제 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어별로 여러분들 다 살펴보셨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가 있네요. 밑에 보면은 소개가 있는데, 구분의 세부 항목의 합이 얼마인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구분별 소개를 보통 삽입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구분 1이 대학 정보관, 학과 체험관, 기본 부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 항목별로 얼마인데 총 합쳐서 이 이제 대구분에는 총 얼마의 비용이 든다라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넣는 거고요. 각 항목별 금액을 합산해서 이제 기재를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엔 이제 뭐 항목별로 이제 그러면 여기에 몇 퍼센트의 예산이 들어갔냐 뭐 이런 것까지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콘서트 행사를 하는데 이제 뭐 출연료의 비중이 몇 프로냐. 왜냐면 출연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제 티켓 파워가 있는 이제 가수들을 모실 수가 있으니까, 발주처는 이제 뭐 섭외비에 이제 전체 예산의 60% 금액 이상을 뭐 넣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기 위해서 소개를 만들어 놓는 습관을 하는 게 나중에 뭐 일을 하시다가도 좀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대외상담 캠프의 산출 내역서에 나와 있는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걸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항목에 대학 정보관, 학과 체험관, 기본 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부스는 이제 뭐 6,000, 3,000, 3,250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6,000은 가로의 길이입니다. 부스의 가로의 길이가 6,000이고 이제 세로, 그러니까는 앞뒤라고 해야 되나요? 예, 세로의 길이가 3m 기준, 그 다음에 높이는 3.25m의 기준의 부스의 스펙으로 이제 그 90개가 필요하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프레임, 뭐 백색 코팅 합판, 뭐 필러 사선 배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이제 그 대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흰색 저기 나무판 같은 거를 대는 기준이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게 90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바닥재는 이제 이 부스 바닥에 이제 카페트를 깔아서 이제 그 시공을 해라 뭐 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텍스의 바닥은 당연히 부스의 길이와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 6m, 이제 뭐 세로 이제 3m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 파인텍스 같은 경우에는 깔아놓는 게 왜 좋냐면은, 부스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를 깔았을 때 어떠한 공간에 부스가 올라올 건지에 대해서 이제 단면도가 어느 정도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렸을 때 통로가 좁으면 조금 옮겨가지고 이 정도는 보강을 해주세요. 왜냐면 또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말하기도 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바닥을 깔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전면 상단 현수막은 이제 뭐 부스명이 나와야 되고, 가로 6m, 높이 이제 40c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보시면은 그 간판 위에 또 사선으로 현수막이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산출 내역서에 나왔던 건 뭐냐면 최소 이걸로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변경을 해도 된다, 이게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가이드를 주는 건데,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만약에 뭐 하면은 이제 위에 저희 시안에 비해서 위에 현수막이 없고 앞에 거만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안이 안 이쁘고 공간이 좀 안 이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는 좀 차별화 두기 위해서 위에 현수막을 저희가 추가로 삽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야는 안 보이지만은 부스마다는 이제 천장에 이제 전구들이 들어가고요. 그게 이제 뭐 스팟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가로 6m짜리니까 한 부스에 3개씩 해서 총 6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측면 이제 부스명을 놓는 이제 합판 또 넣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뭐죠? 그러니까 높이가 3m, 그 다음에 가로가 40cm, 이렇게 뭐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 이유가 옆에 보시면 이제 뭐 A01이라고 이제 부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전시장 부스 배치도를 보고 A-01이 어딘지를 찾으려고 하면은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옆면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포데스크에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원탁이 있어야 되고 의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시안에 보면 원탁은 없죠. 원탁은 없는 이유가 원탁을 넣었을 때 공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하고 제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시 테이블도 앞에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가로가 이제 한 부스에 3m다 보니까 1.5짜리를 이제 한 부스 기준에 3m 기준에 두 개밖에 못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한상 빡빡하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물자가 이제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자 고리는 뭐 여러분들 뭐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그 부스마다 지금 보이는 부스의 뒷면 또는 옆면에 이제 자기네 홍보물 부착을 이제 보통 합니다. 예, 보통 하는데 이거를 이제 출력해가지고 막 타카라는 이제 스탬플러 강한 거 같은 거 그걸로 이제 시공을 할 경우에는 여기 자재에 이제 자국이 남게 되는 훼손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참가업체 이제 그 뭐죠 사전 설명회 할 때도 S자 거리를 통해서 이제 걸어야 되니까 뭐 출력해 오시는 분들은 이제 위에 그 파이프를 삽입을 하고 이제 S자 봉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후가공을 해서 가져오세요.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자 고리가 이제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이제 뭐 내용이 삽입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스마다 또 인터넷 라인이 들어가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라인 한 개가 들어가야 되고 콘센트도 이제 220V 이제 3구짜리 한 개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첫 페이지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항목들이 다 나와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 단가만 저희가 알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 항목에 대한 견적이 나오겠죠. 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 용역에서는 이제 산출 내역서라는 항목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입만 해서 견적을 짜면 되는 편리성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입찰을 나올 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엑셀 파일이 없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스펙과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벤트 예산을 제 수업을 통해서 배우신다고 하면 과업 지시서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이제 견적의 항목이 뭐가 있는지를 유출을 해내는 게 전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께 중간고사로 낼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점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대면 상담관 부스입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시안상에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상담 테이블은 테이블 가로 1.5m 이제 앞에 폭이 50cm 상담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테이블 보도 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이제 그 60개인데 앉아서 설명하는 사람, 듣는 사람 2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테이블당 3개씩 배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기본 수량에 이제 3개씩 소요량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내 방송을 위해서 이제 앰프, 스피커, 마이크를 이제 준비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굳이 뭐 저희가 시안상에 앉히는 게 오히려 좀 더 조잡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안을 깔끔하게 좀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넣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차단봉도 뭐 이제 저희가 시안상에 넣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 대비를 해서 이제 뭐 저희가 뭐 CGV 가면 차단봉 많죠. 그걸 이제 20개를 준비를 여기에 해야 된다. 뭐 이 내용이고요. 이거 뭐 부스 안내는 이제 뭐 가로 1m, 뭐 높이 1m, 뭐 이제 가로 세로 1m, 높이 뭐 2.5m, 뭐 이렇게 이제 뭐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현수막도 있어야 되고 이제 사전 신청서 현황판에는 이제 현황을 볼 수 있는 LED TV와 이제 그 화면에 연결할 수 있는 노트북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라인 또 여기서 보면은 각 테이블마다 하나씩 다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대면 상담관 부스의 항목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도 대면 상담관에 대한 항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인포데스크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담위원 휴게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위원 휴게 공간은 저희가 지금 시안상에 잘 안 보이는데 어디로 잡았냐면
지금 책상이 테이블 있고 의자가 있는 거 저 뒤쪽에 입구 반대편에 보면은 이제 그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상담위원이 이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휴게 공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이 필요해서 저쪽을 저희가 휴게 공간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뭐 의자랑 원탁이랑 같이 뭐 필요한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학생, 학부모 대기 공간으로 해서 앞에 의자 깔아놓은 것들, 요게 총 100개가 있어야 된다. 뭐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차단벽체는 이제 뭐 보시면은 이제 투명 이중 격벽 해가지고 그 입구와 지 양옆에 있는 저 부분의 이제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콘센트는 이제 총 이제 테이블마다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설명회관과 이제 학생부 종합관인데 뭐 이거는 저희가 시안을 만들지 않아 가지고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노트북, 포인터, 빔 프로젝트, 무선 마이크는 각 실마다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앞에 그 행사장 그 외부 로비 쪽에 지금 어떤 행사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식순표라든지 뭐가 있어야겠죠. 그걸 엑스배너를 통해 가지고 이제 회의실별 식순 안내를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명의 일정표 해서 뭐 3m 곱하기 2m에 이제 뭐 안내를 할 수 있는 뭔가 전체적인 이제 그 제작물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벽에 만약에 그 현수막을 바로 붙일 수가 있으면 그게 제일 예산이 작게 들긴 한데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으면 보통 이제 뭐 트러스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트러스 골조에 이제 현수막을 거는 이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트러스 또는 현수막을 만약에 거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물이 있으면 현수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공 멘토 간 부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부스에 대한 내용 중에 가로가 3m로 줄었죠. 그래서 전공 멘토 간 부스는 이제 이렇게 3m의 기준에 이제 부스로 진행을 하는데 총 이제 40개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전면 상단은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고 이제 뭐 천정 조명도 여기서는 이제 한 부스당 4개를 달아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4개씩 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에 있는 이제 부스명에 대한 안내,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뭐 상담 테이블과 뭐 의자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인 또 역시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 콘센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뭐 앞에 내용을 어차피 설명드렸으니까는 요것만 보시고 이러한 이제 시안에는 이렇게 들어가구나,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입구 아치 및 로비 안내 데스크인데요. 뭐 보시는 시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입구 아치는 말 그대로 하나 세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저희처럼 블럭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보다 예산을 더 줄이고 싶다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트러스 골조물로 현수막과 연결을 해서 이제 입구 아치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좀 아무래도 돈이 저렴하면 저렴한 이유가 있듯이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들 아니면 오시는 분들도 요거는 좀 고급스럽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돈을 많이 들여서 목공으로 이제 입구 가치를 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토쇼나 시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목공으로 짜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저희는 이제 블록으로 재질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입과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비 안내 데스크인데 뭐 부스 역시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가로 6m의 부스로 이제 진행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재도 깔고 인포 데스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1.6 곱하기 650 되어 있는데 인포 데스크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서 보통 응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높게 테이블이 형성됩니다. 아까 상담했던 건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안의 이미지처럼 이제 보통 이제 시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시 테이블이 이제 뭐 테이블 포함해서 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용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S자 고리, 그 다음에 인터넷 라인, 그리고 콘센트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 그 부스에 대해서 안내 데스크에 대해서 물자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부스 및 물품 보관소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시야는 지금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반대쪽이 이제 안내 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 보관소는 이제 그 가운데 앞뒤에 있는 판 두 개가 있는 저기 직사각형 긴 네모난 공간을 저희가 물품 보관소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비 안내 데스크는 독립 부스 목조로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의 제한 사항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독립 그 목조로 만드는 이제 독립 부스보다 저렴한 이제 기본 이제 그 옥타의 이제 부스로 지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평가를 하실 때 발주처에서는 이게 그 감점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이 역할이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여기에 이제 아무리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목공을 할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이제 제한할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제안서 평가에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뭐 예산상에서는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스는 이제 뭐 알루미늄 프레임 뭐 되어 있고요. 뭐 바닥재 되어 있고 인포 테이블 되어 있고 전시 테이블, S자 고리, 인터넷, 뭐 콘센트 등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는 아까 설명했던 거에 계속 똑같은 내용이라 가지고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안내 부스와 물품 보관소는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설명드릴 공간은 보건실 설치입니다. 보건실 설치는 뭐 시안을 보시는 것 같고요. 뭐 부스, 바닥재, 인포 테이블, 전시 테이블, S자 고리, 인터넷, 콘센트, 의자, 뭐 이거 다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보건수당에서 이제 기본 응급 용품을 포함을 한 1인의 인건비까지 산정을 해서 이제 견적에 반영을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뭐 그 저희가 제안서 발표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보건이니까 이걸 일반 스텝을 할 게 아니라 전문 간호의 자격이 있는 그 인원을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응급 의료 차량이 만약에 뭐 소방서가 협조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사설이라도 어떻게 이제 한 대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 수량을 명시를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교시는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또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